우리나라 최대 조선소인데요. 현대중공업이 사상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고 5억원까지 줄 테니 회사를 나가달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일단 준비된 영상부터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세계 3대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이 상사 4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50세를 넘은 과장급 이상이 대상. 조선업계 최악의 불황,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희망퇴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데 극심한 장기 불황이 예상되는 한국 경제. 현대중공업의 희망퇴직은 세계의 인력 구조 조정 신호탄인가? 오늘 이건머지에서는 현대중공업 희망퇴직의 빛과 그림자를 들여다보자. 현대중공업의 희망퇴직, 오늘의 주제입니다. 스핑클 그룹 신병철 대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 정년 연장으로 함께 뭐 광고도 하고 그래서 화제를 모았던 현대중공업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회사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죠. 예, 금년 2, 4분기 넘어가면서 안 좋은 현상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예. 지난 월요일 22일 날 현대중공업에서 다음 달 8일까지 약 3주에 걸쳐서 희망퇴직을 받는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 일은 그 1973년 창사 이래 40년 만에 최초의 일이기 때문에 나름 그 개별 회사나 전체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만 50세 이상의 과장급 이상의 관리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명분은 조직을 젊게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마 조선업계의 실적 부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대중공업이 굉장히 우량 회사로 알고 있는데 네. 또 굉장히 생각보다는 대규모 예. 구조조정이라고 해도 되죠. 희망퇴직이. 희망퇴직이라는 말은 이제 구조조정을 직접 하는 것에 앞서서 예. 스스로 알아서 정리를 하면은 아주 나쁜 상황까지는 가지 않으니까 예. 미리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근데 현대중공업은 금년 9월까지 이 누적 수주액이 전년 동기에서 한 40% 정도 선에서 머무르고 이야, 40% 반토막도 안 되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현재 누적 수주액이 40% 된다라는 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현금 회전이 그 정도로 줄어든다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조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대표님, 그렇게 사람이 한꺼번에 네. 많이 빠져나가면은 조직이 운영이 됩니까? 영향이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왜냐하면 핵심은 나가는 분들도 문제지만 실제로는 남아있는 분들의 심리적인 상황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의반 혹은 타의반에 의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은 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또 많이 아프게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다 5억을 주는 건 아니지만 예. 최대 위로금조로 5억까지 준다는데 네. 야, 이거 한미천 잡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조건에 따라서는 큰 규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네 가지 조건입니다. 네. 첫째는 퇴직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퇴직 위로금을 24개월에서 60개월치를 이제 미리 땡겨서 준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자녀들의 정년 때까지 학자금 그리고 의료비를 일시 납입하는 거니까 조건에 따라서는 5억 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적지 않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비단 현대중공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최근 그 6월 이후에 NC소프트나 르노삼성이나 GS칼텍스 등에서도 희망퇴직을 시행을 했는데요. 뭐 개인에 따라서 적지 않은 비용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대표님, 제가 현장에서 그 취재할 때, 네. 저도 한참 그 기업들이 구조조정할 때 현장에서 취재한 경험이 있는데요. 경영진들이 희망퇴직을 받으면 네. 정말 정작 잡고 싶은 사람들은 네. 자기들이 갈 데 있으니까 네. 에라 이 기회에 그냥 돈 빚고 나간다 그러고 좀 속으로 나가줬으면 하는 사람은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단 말이죠. 네.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죠. 예.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제 경제 위기가 97년, 98년 그렇죠. IMF 금융 위기가 생겼을 때 그때 각종 금융권이나 기업들 내에서도 24개월 내지 뭐 한 40개월, 50개월치 비용을 미리 지불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외국계 기업으로 옮기셔서 유능하신 분들이었네요, 예, 그죠?
그러니까 뭐 핵심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네. 되게 될 텐데 네. 그 측면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우수한 인재는 빠져나가고 비용도 지출될 수 있는 규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손해다, 그죠? 그렇죠. 이번 현대중공업은 5억의 평균 한 2.5억만 잡더라도 전체 비용 예상 규모가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대략 추정이 되는데요. 네. 그런 큰 비용을 쓰고도 또 인재는 빠져나가고 이런 아쉬움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런데 중소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만 해도 대기업 중에 대기업인데, 네. 이 사람들은 뭐 퇴직이니 명예퇴직이니 뭐 이런 게 잘 없고, 네. 그런데 이 5억은 받고 나간다. 네. 그럼 자괴감까지 들겠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 관련된 종사자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 뵀는데요. 네. 그분들은 더 이제 희망퇴직이나 구조조정의 영향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비용을 준다 손 치더라도 전별금 정도, 뭐 3개월 내지 5, 6개월 정도, 아니면 아예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은 역시 대기업에 있는 게 나갈 때도 좋다 이런 반응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막 중소기업 일자리도 안 가고 어쨌든 간에 대기업 가려고 길을 쓰는 이유가 예. 여기서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죠. 개인들은 이제 만에 하나 생길지도 모르는 불확실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큰데 그 측면에서 대기업의 기회가 훨씬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번에 현대중공업 네. 퇴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째 보면 네. 이게 장기 불황에서 나오는 산업계 전반의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다. 네. 뭐 아까도 삼성 르노도 있고 NC소프트도 있었지만 이렇게 큰 기업은 아닌데 네.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것은 뭐 아직 확인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중공업이 이 퇴사한 사람들을 다시 고용할 정도로 인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갖고 준비를 해왔던 기업인데 금년 이제 10월에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조선해운업계는 상황이 더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 시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희망퇴직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조금 더 나가면은 희망퇴직을 넘어서서 조금 더 강제적인 수단이 동원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시각이 또 있습니다. 우울한 소식입니다. 예, 지금 뭐 국가 전체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뭐 밝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정이 이런데 그 정치인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대선 후보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알고 있기 때문에 복지 정책에 대한 관여도가 매우 높고 이제 주요 당의 대선 공약 사항 중에서도 일자리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자리가 이렇게 없어지는데 말이죠. 예. 그런데 그 경기가 어려울 때 사람 자르는 거 네. 제일 쉬운 일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죠? 그게 예.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뭐 군살 빼는 것도 좋지만 네. 그러다가 기업이나 경제 전체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저도 역시 그 대기업에서 꽤 오래 어느 정도 세월을 보냈던 측면이 있는데요. 경험 있으시군요. 예.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인력을 조정하는 것을 이렇게 선뜻 의사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최대한 맨 마지막 수단까지 남겨뒀다 사용하는 수단인데요. 네. 근데 이미 이제 금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전체 대기업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은 이제 국제경기의 여파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네. 또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수출에 문제가 생기면 인력에 대한 부분이 또 바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네. 뭐 기업들이 하는 것을 뭐 직장인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 대비를 개인 차원에서 언제 날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개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이 현재의 이제 희망퇴직과 경제 상황이 단독적으로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개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제는 희망퇴직이나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 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개인의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더불어서
기업도 개인을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은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그 상호 신뢰성의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마음 아프지 않은 상황을 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또 정부도 상호 신뢰를 깨지 않는 기업과 개인의 그런 문제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고려, 대안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박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 코너 이름이 신병철 박사의 이건 뭐지? 아닙니까? 그죠? 네. 현대중공업의 희망퇴직. 네. 이건 뭐죠? 희망퇴직은 경제 상황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단기적으로 반드시 좋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업과 개인과 정부가 다 같이 합심해서 조금 더 불행하지 않은 상태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요. 네.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핵심 경쟁력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핵심 경쟁력이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개인의 핵심 경쟁력이라면 자리를 움직이거나 네. 다른 회사에서 옮기는 상황이 이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 직장은 없다. 이제 그렇죠. 이렇게 말이 되니까요. 예, 그런 말이 되는 거니까 자신의 존재의 이유, 구체적인 기술을 갖고 있거나, 기술, 기술을 갖고 있거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나, 아이디어. 혹은 관리적인 능력이 있거나, 네. 그런 측면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군대에서 있는 말로 하면 주특기라고 해야 주특기. 될까요? 네. 주특기를 꼭 한두 가지는 준비를 해놓고, 네. 자기의 인생 후반전을 네.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특기를 갖고 있어야지 네. 언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다른 직장에 가서라도 그 직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IMF나 아시아개발은행의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네. 이미 글로벌 위기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국제경제계의 일반적 시각이 널리 5년 내지 10년이요? 아시아개발은행 고위 관계자가 말씀을 했고요. 예. 또 IMF 사태 때 이상의 비장한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고 한국 경제는 L자형 내년에도 잠재 성장률이 한 3%, 3.2%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 전체의 이 오르락 내리락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자신만의 최악의 경우에도 버틸 수 있는 자신만의 핵심 경쟁력, 주특기를 준비하는 주특기. 그게 인생 후반전을 지켜주는 자기와 가족을 지켜주는 핵심이다. 그러면 오늘 현대중공업의 희망퇴직이 우리 각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는 주특기를 길러라. 그것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예. 경제의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시점에 자기와 자기 가족을 지켜주는 핵심이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거는 저나 우리 앵커 예.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 거죠. 저는 주특기가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그 명예퇴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희망퇴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스핑클 그룹 대표 신병철 대표였습니다. 스스로 구조조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조조정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 그 스스로 구조조정한다는 말은 주특기를 기르고 군사를 빼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죠. 평생 직장의 개념은 이미 사라지고 인생 이모작의 필요성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마련한 조금 이따가 방영될 화려한 세컨드에서 인생 이막을 위한 길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